안녕하세요.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과 이슈, 뉴스가 되고 있는 잡다한 정보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채널, 바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모든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것, 바로 요소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럼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 바로 출발합니다. 꽉 잡아요. 요소수란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정화 및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 미세먼지 유발은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량의 출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근 생산된 디젤 차량이나 화물 디젤 차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죠. 과거에는 이러한 요소수가 차량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이 발표됨으로써 기존에는 일부 대형 화물 차량에만 필수였던 이 요소수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중소형 화물차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사실상 현재 출고되는 모든 경유 차량의 필수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소수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상태에서 요소수의 주 재료인 이 요소, 바로 요소는 석탄으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하반기 들어 전 세계의 위드 코로나 실시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냉방 전력의 필요량 증가로 한꺼번에 예상보다 많은 석탄을 사용하게 되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에 있던 중국 산시성 대홍수로 인해 중국의 대규모 석탄 해구장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석탄 수급량이 더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0월 15일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수출 규제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 요소를 수급해온 물줄기가 막혀버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입량의 97.6%를 차지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중국의 강경한 수출 규제로 국내의 요소수의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어 이렇게 심각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위에 언급한 다양한 원인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주는 악영향은 단순히 개개인의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요소 부족으로 대형 화물차들의 운행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는 국내 물류 유통망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유통비용의 증가는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들의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차는 디젤차 아니니 괜찮다 라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정부는 지난 8일 군용기를 투입하여 호주로부터 27,000리터의 요소수를 공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 27,000리터라는 용량 자체는 다소 미미해 보입니다. 대형 트럭 약 300여 대 분량에 비록 많지 않은 양이지만 수입원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에서의 수급이 끊어진 이상 이렇게라도 요소수를 공수해오는 것 자체가 현재 사태의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베트남, 러시아에서도 요소의 수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요소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내리는 조치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요소수를 빠르게 수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량은 일정하거나 많은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네, 바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적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바로 사재기입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많은 사재기가 발생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요소수 사재기를 제재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주유소를 판매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재기, 한자어로는 매점매석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정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사놓고 판매를 제한하며 가치를 올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재기가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있었던 허니버터칩과 담배 사재기, 2020년 초 코로나 창궐로 사람들의 공포감을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 티켓이나 한국 시리즈 같은 초대형 스포츠 행사 역시 안표라는 이름의 사재기가 늘 발생해오고 있으며, 소위 오픈런이라고 불리는 한정 판매 굿즈라든지 명품 매장 앞의 줄서기 역시 이와 같은 사재기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 요소수 얘기로 시작해서 사재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사재기는 사람들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근절되어 마땅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유경제와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는 한 사재기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다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양심적인 경제 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right now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이었습니다.